영포티, 틀딱, 맘충, 문신충 같은 수많은 멸칭이 온라인의 공간을 넘어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배제하는 혐오의 표현,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초갈등 시대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다 대한민국은 이 대혐오 시대를 마주하게 됐을까요? 나 자신은 과연 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무해한 혐오주의자를 펴낸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함규진 교수님을 모시고 혐오는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이 대혐오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함규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 무해한 혐오주의자라는 책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12가지 혐오 표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혐오 문제에 관심을 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이제 비하하는 말은 항상 있었죠. 예. 항상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약간 게 에스컬레이트 됐다고 할까 좀 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옛날엔 그냥 놓친네 그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틀딱, 틀리 딱딱거린다. 그리고 딸피. 예. 이제 말하자면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피가 이제 딸린다. 그런 네. 식이죠.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 그 21세기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2020년대 오가면서 그런 상당히 좀 그 말을 들으면 약간 섬뜩할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런 걸까 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네. 일단은 약 270쪽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의 책인데 무해한 혐오주의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혐오를 하지만 네. 이 정도면 무해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그 나가가지고 직접 얼굴을 대고 야 이 들다가 뭐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또는 이제 모여가지고 뭐 누구를 몰아내자 하고 그러진 않는다. 예. 단지 이제 방구석에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뜻이 맞는 무슨 뭐 커뮤니티나 SNS의 뭐 그런 방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히히하하 하면서 이렇게 뭐 들딱들, 영포티들, 무슨 뭐 꼴패미들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다고 뭐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해가 가진 않을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또 익명성도 있으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해가 오지도 않지 않겠나. 난 그냥 무해한 혐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맞을까요? 그 말씀 한마디가 또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심코 던진 이 혐오 표현이 상대방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하나의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정작 나는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이 그 사회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민주주의는 가장 소통을 제한 없이 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난인데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나가서 어디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말 안 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 그렇게 말을 통하면서 점점 그런 의식이 자기한테도 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영포티들에 대해서 틀딱들에 대해서 무슨 문신충들에 대해서 저쪽은 우리하고 종자가 좀 다른 사람들 뭔가 이제 그 가까이 하고 말을 섞으면 곤란한 사람들 이런 것이 스스로 의식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예. 연대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벽이 생기는 거죠. 끊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벽 사이에서 눈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뒤에 가서는 또 아예 뭐 저런 것들 하면서 혐오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해하다. 네. 무해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일부 혐오 표현이 좀 다소 등장하거나 언급될 예정입니다. 네, 주제의 특성상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구별짓기의 수단으로서 결속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를 무조건 금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무조건 금할 경우에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무조건 가령 이제
자동적으로 삭제해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만들어 쓰겠죠.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네, 게 맞아요.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뭐 가령 보면은 옛날에 이거하고 좀 다른 맥락에서 외계어 같은 거 외계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글을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못 알아보게 만들. 예. 먼저 자기네끼리 그 10대 애들이 당시 10대들이 이렇게 썼었는데 예. 그게 이제 한글 파괴다 이거 쓰지 마라 그랬지만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또 지나가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예. 어느새.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이 그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해서 정화작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이고 예. 또 하나는 이 혐오 표현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혐오할 때 쓰는 헤이트 스피치가 혐오 표현이다. 네. 그러니까 뭐 흑인에 대해서 백인들이 이제 혐오하고 가부장제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한테 혐오 표현을 쓴다고 그러는데 예. 반대로 약자가 강자한테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무슨 소위 풍자나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뭐 민주화 운동하고 그랬을 때 경찰들이 와서 이제 몽둥이 휘들고 그러니까 네. 저 짭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요즘에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기레기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예.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사회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좀 구별짓기 완전히 상대방을 비하하고 스스로 재밌으려고 하는 표현들 뭐 틀딱이니 뭐 저기 영포티니 그런 표현들조차도 예. 왜 그런 표현이 나왔나. 과거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40대를 가지고 혐오 표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좀 조롱은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 아예 그냥 금방 죽을 사람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예. 왜 그런 걸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딘가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네. 말하자면 어떤 우리 몸이 좀 아프면은 네. 그걸 그냥 진통제 먹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아프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혐오 표현이 어딘가에 발생을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어딘가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사인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혐오 표현이 나왔으니까 일단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입틀 막으라고 때려잡자. 그런 방향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혐오를 무조건 혐오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혐오가 생겨나고 퍼지는 원인과 배경을 알아야 그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책에는 12개의 혐오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2010년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있어 왔는데 우리 사회가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조금 더 많아지고 표현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그렇게 된 걸까요? 좀 거창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987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전까지 사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일종의 사회 계약을 암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사회다. 그 전까지는 그게 조금씩 다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사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시장 경제는 능력주의.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학점 따고 열심히 이제 승진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 그 대신 뭐 복지라든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좀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 또 한편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럼 뭐냐. 뭔가의 좀 사회연대라든가 뭐 시민사회 활동이라 시민단체 활동이나 그런 거는 조금 아니고 일단 선거 때 잘 찍으면 된다. 선거 위주의 또 민주주의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2010년대에 가서 그때까지는 잘 됐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취직하고 좋은 취직하면 고액 연봉 받고 이제 주식 투자해서 뭐 거기 부동산 투자해서 예. 서울에다가 집 살 수 있고 다 그랬는데 2010년대부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면에 있어서도 뭔가 그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쪽들이 정의로운 거 맞나? 내로남불에 찌들어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어떤 쪽에서는
가면은 저쪽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막 비하를 하고 막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반대쪽에 가보니까 저쪽은 또 무슨 뭐 나라 망칠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데 네. 이런 정치가 맞는 걸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선거 위주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그냥 각자 도생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는 게 네. 과연 답이 있는 게 맞을까? 그런 회의가 전반적으로 깔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런 극단적이고 상당히 좀 그 심각한 편인 네. 혐오 표현들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금융 위기가 터진 여파가 한국에 온 시기가 그때다. 또 이 스마트폰 나온 시기가 그때 아니냐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 네, 기술적인 면도 많이 네. 작용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시기도 맞물렸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좀 그것이 발전하고 네. 소위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네. SNS의 활발한 사용 거기보다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소위 자신들만의 말을 통하는 동아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어디서 말을 못 하는데 여기 와서 내 생각을 말했더니 굉장히 환영을 받다. 예. 그래가지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몰래 동아리를 만들면서 결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포티들 말이지, 저 꼴패미들 말이지, 그런 식으로 가서 그래서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이었던 커뮤니티가 예. 어떤 적은 남초가 되고 어떤 적은 여초가 되고 자동적으로 예. 그리고 어떤 적은 일찍 어떤 적은 이찍 뭐 그런 식으로 예. 변해가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언어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네. 혐오 표현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뭐 스마트폰의 도입 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은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독 한국에 좀 이렇게 갈등이 더 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바빠요.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고 네. 피곤하고 항상 경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젠 경쟁을 해서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것도 좀 불확실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심하고 누군가한테 좀 공감을 많이 얻고 싶습니다. 예. 근데 공감을 얻을 만한 데가 딱히 충분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말을 통하고 던질 수 있는 뭔가 마음 놓고 한남을 욕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꼴패미를 비하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말 맞아 진짜 만말추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하면서 혐오 표현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지적이 어플리케이션 콩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이런 혐오 표현이 다수 언급되고 있는데 조금 줄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충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유독. 예.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충이라는 멸칭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일단 벌레라는 경우 보자면은 네. 일단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뭐 주변에 호랑이나 사자가 여기저기 보이지 않죠. 벌레가. 예. 근데 벌레는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그쪽은 그렇게 인간에 비해서 많이 열등하다 그런 식으로 좀 낮춰보진 않아요. 예. 비교적. 근데 벌레는 아주 이런 버러지 같은 이런 형편없는 좀 그것도 편견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낮춰보기가 쉽습니다. 또 그래 왔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보기도 싫고 그렇게 혐오를 아하. 자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벌레에 대해서 특별히 혐오감이 없는데 예. 집에서 벌레를 죽이는 건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불공평하다 싶은데 항상 벌레 나타나면 저부터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성격 말하자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투영하는 거죠. 여기저기 보인다. 그리고 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등한 것 같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무슨 충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대 이후에 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몽골 사람들 또 만주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면서 네. 그 중국 사람들 그 한족들을 만지라고 불렀어요. 네. 이게 벌레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다.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벌레하고 우리가 무슨 소통을 하겠냐. 그냥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벌레라는 은유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은유를 지금 상당히 많이 거기 12가지 멸칭 중에서 그 절반이 충이 붙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룬 12가지 혐오 표현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몰랐던 혐오 심리를 싹트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몰랐는데 이 책을 왜 쓰셨나요? 이렇게 질문이 좀 올라왔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12가지 혐오 표현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긴 네. 합니다만 결국 이거는 커뮤라든가 SNS에서 본인들만 놀고 즐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또 이렇게 놀고 즐기기 위해 쓴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들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소통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심지어 그 급식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 표현인가 맞을 아닌가 정도 생각도 나올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네. 다른 거는 또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비하하려고 쓰는 건데 급식충은 나도 급식충 시절에는 말이지. 내가 급식충이었을 때는 말이지. 네, 스스로. 무슨, 회사원 같은 경우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또 회사 식당을 이용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급식충이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말하자면 이것이 상당히 저열하고 상당히 심각하고 폭력적인 표현이라는 게 별로 없고 재밌게 쓰는 거죠. 예. 예, 재밌게 쓰면서 그것을 우리끼리 쓰니까 괜찮아. 무해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멸칭, 그러니까 스스로 비하하거나 혐오하려고 쓰는 표현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혐오 표현 자체가 그 사회 어딘가 좀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증상이다라고 그 철학가 지적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이 병들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병들어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뭔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 외에 대안이 있나? 없지 않을까? 네.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망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네. 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블랙 유머를 하고 싶은 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괴상한 기괴한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대로는 안 된 것 같다.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안을 내놓으려면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교육적으로든 또는 이제 뭐 가령 수시충이나 뭐 직윤충 같은 게 나오는 것처럼 교육적으로든 외모 같은 차원에서 뭐 문신충이라든가 나오는 거든 장애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애자 이런 표현이든 뭔가 그 제대로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하고 보면은 잘 모르겠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재미있으려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사회의 풍자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의 지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굳이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좀 알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약간 그런 지저분한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그래서 고쳐나가는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려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혐오를 혐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뭐 대증 치료겠죠. 증상만 치료해서는 아니다. 뭐 감기 걸렸다고 콧물만 뭐 멈추게 해주느냐. 그거가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인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 원인 치료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뭐 마지막에 사실은요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네네네. 제 제자 되는 친구가 그 친구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열심히 읽어봤대요. 뭐 재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이런 거를 할지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진단을 한 거다. 문제점이
혐의 표현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안 쓰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제 검열해버리고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 이 혐의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교육에 관련해서 가령 입시에 관련해서 혐의 표현들이 막 늘어났다. 그럼 입시에 관련해서 뭔가 부조리하고 뭐가 잘못돼 있다는 인식이 지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일단 이 책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짚어가는 면에서만 일단 접근하겠다. 그런데 이제 가령 교육 개혁을 한다. 책이 뭐 2부, 3부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 사회 정의를 새로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87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묵적인 사회 개혁. 네.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험 좀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은 다 되는 세상이다.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선거만 잘해가지고 잘 그때그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은 잘 찍기만 하면 좋은 민주주의가 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럼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뭔가 이제 위기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뜻을 모아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뭐 정치학적인, 심리학적인, 행정학적인, 경제학적인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제가 좀 어떻게 할 거냐고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조금 비겁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걸로 이 책에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춰지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더 나은 것이다. 감추다가 펑 터지는 것보다 낫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우리 시대에 나오게 된 어떤 원인과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단어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영포티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만 해도 이게 패션 분야에서 옷을 잘 입는 어떤 중년을 뜻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이게 왜 혐오 표현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0대시라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이게 그 집이 있으신지요? 집이 있죠. 예.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직업은 좋은 직업 갖고 계시고. 아이고 뭐. 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일 때 좀 미래가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투명하고.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는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집은 가질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근데 다 가지었어.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 모든 40대를 영포티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다 가지고 있어. 부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렇게 그냥 이제 건강도 많이 이렇게 되고 얼굴도 이제 많이 좀 사갔고 맨날 그냥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진 건 없지만 자유로워 이렇게 만족을 하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가지려고 그러네. 이 영포티들은 본인들도 열심히 뭐 스포츠하고 뭐 이렇게 얼굴에 광내고 다니고 뭐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연애 관계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취미 생활도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왠지 좀 짜증이 나요.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보통 누려야 된다는 것도 누리려고 그래.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감이 들어갑니다. 왜 반감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설교를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우리가 다 투쟁해가면서 만든 거야.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먹고만 있잖아. 하면서 좀 뭔가 설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또한 뭐 흔히 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거기 너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나약하게 소리만 하고 있냐. 좀 버스에서 살면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거죠. 그것이 겹쳐가지고 일종의 영포티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영포티 본성 나온다. 영포티가 영포티 했네. 이런 식으로 자신들끼리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 짜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로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인데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4050 욕먹어도 싸다 라는 말씀을 또 교수님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87년 그때 이제 거의 뭐 50대는 그때 민주화 운동을 직접 참여했었고 40대는 네. 거기 따라오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뭐였냐.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그러면 네. 뭔가 이제 더 복지라든가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베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했냐. 그러지 않았다. 투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문제랑 교육 문제랑 같은 거 어떻게 되겠나. 예. 그 부동산 투기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 엄청나게 불려놨고 그 이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를 찾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자. 열심히 사교육 해가지고 우리 애들 스카이캐슬 보내자. 이렇게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고 있는 많이 심각한 문제를 40, 50대가 40대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50대들이 저희 같은 50대들이 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식들한테 자식 세대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어. 저 서울에 집 살 수 있어. 너도 좋은 데 결혼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당신들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당신의 논법대로 우리는 했을 뿐인데 왜 우리한테는 결실이 없고 당신들한테 있는 거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30들이 그럴만하다라는 그렇죠. 것으로 읽혀지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50대가 4050 내지는 네. 40대가 반성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이 정치를 몰라. 극우화돼 있어. 뭔가 이제 걔네들을 뭔가 이제 항상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한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 주류가 되면 어떨지 좀 상상 이런 식으로 좀 비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네.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네. 욕을 먹어야 된다. 20대 30대가 그 40, 50대가 보이는 기준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인다면 네. 우리 보고 배운 거예요. 혐오 표현들이 나온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만이 40, 50대가 반성을 해야만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포티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많은 그러게요. 또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회에 좀 그런 이 갈등의 요소라는 게 남녀 성별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젊은 세대의 여혐, 남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혐오 표현을 다루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기가 막혀서 다른 것은 꼴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썼습니다. 예. 꼴팸이라는 꼴통팸이죠. 꼴통이라는 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 할 말만 쫙 해버리고 이쪽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잘났어.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꼴통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다 페미니스트를 연결해서 꼴팸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페미니스트들은 완전히 꼴통이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가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2030 남성들한테 보기에는 지금 여성들이 지금 계속 이제 차별받고 있다. 네. 뭔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피해를 보냐. 오히려 네. 우리가 군대 다 갔다 와야 되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도 좀 많이 그 평준화됐지만은 그래도 뭐 집을 산다거나 그런 것은 네. 기본적으로 남성이 해야 될 거라는 의식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남성들이 더 피해를 보면 받지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뭐 해줘 뭘 어떻게 해 무슨 정부도 거기 꽂혀가지고 무슨 뭐 여성 안심 기각길이니 무슨 뭐 아하. 여성 전용 주차장이니 자꾸 그런 것만 만들어 놓고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우대 정책이니 그런 거 자꾸 쓰고 있는데 상당히 짜증이 난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 그럼 반대로 한남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이렇게 여성들이 뭔가 분노하고 있고 네.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포에 쌓여 있다고 하면 네.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제 왜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하느냐. 네. 남성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죄송합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지 하지 않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없다시피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治安이 좋은 나라인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겁나는 건 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 한남들은 통하지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래 저기 그렇게 하면 저 북한에 가든지 아랍에 가든지 거기 가서 살아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보자면 한남들이야말로 얘기가 안 통해요. 예. 왜 다른 나라 남자들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남자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여성 비하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N번방이라든가 그런 사건만 자꾸 터뜨리고 그럴까. 한국 남자들은 틀려먹어서 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간극을 메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까지 아주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주 바보도 없어요. 우리가 가령 역사를 알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였길래 신분제를 견뎠을까. 자신이 노예인데 자신이 천민인데 어떻게 그걸 들고 일어나서 너 죽고 나 죽지 하지 않았어. 참 바보였나 보다. 또 그런 천민이라든가 노예제도를 계속 온전히 시켜놨던 거는 그 위에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상황 여러 가지의 조건 그런 걸 따져봤을 땐 나름대로 그들도 합리적으로 했고 그 상황에서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뭔가 바보 같고 뭔가 사악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정의였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한남이 꼴패미를 바라볼 때 꼴패미가 한남을 바라볼 때 저들은 왜 저 따위지 네. 좀 너무 바보 같아 네. 너무 나쁜 놈들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왜 저런 말을 할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저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역지사지군요. 역지사지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말이지만 실천은 어려운데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간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KBS에서 비속어가 나오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무해한 혐오주의자 책을 펴낸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의 함규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교대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생님이신데 예. 그러면 이 요즘 뭐 교권도 추락했다고 하고 학교 현장이 매우 좀 어렵다 하는데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비 선생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만 관련해 가지고 예. 요즘 그 교육청에서도 계속 뭐 내려오고 있다 그러고 네. 뭔가 혐오 표현 교정해라.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라. 근데 대부분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때려잡아라 그겁니다. 쓰지 못하게 물론 해라. 학생들을 뭐 때려가면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어린이. 벌점 매기고. 하라는 거죠. 네. 벌점도 매기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너무 호들갑을 떨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데 해가지고 뭐 안 듣는 데서 더 쓸 겁니다. 뭐 어떤 표현이 막히면 새로운 표현을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물론 이제 초등학생 저는 이제 교대니까 예. 초등학생 눈높이에서는 좀 어려운 거겠지만은 예. 그래도 왜 이런 혐오 표현이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아하. 왜 이렇게 문신한 사람이라든가 거기 비건 그러니까 이제 육식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벌레라는 걸 붙일 수 있을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데 그걸 예. 따져보면 그렇게 쓰지 말자. 그거 쓰면 나쁘다 보다 왜 그런 말을 나오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심사가 뒤틀렸을까?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그거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시민교육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콩에도 그거 예전부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 숲에서 해오던 거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하나가 되고 이제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혐오와 갈등의 고리는 남아 있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작이랄까 제가 뭔가 화두를 던진 겁니다. 예. 이대로 책이 뭐 나가고 그다음에 약간 얘기가 됐다가 그다음에 또 잊혀지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혐오 표현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한계점이 왔다는 거예요. 혐오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저도
딱 어떻게 하지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바꿀까 우리의 지혜를 모아보자. 예. 그렇게 해야지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자면은 저희 약간 보잘것없는 책이 그렇게 뭔가 실마리가 있다.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뭔가 신호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의 일상에서 이렇게 멈춰가지고 나는 그 혐오 표현 쓰지도 않고 난 커뮤니티 들어가지도 않고 SNS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 세상에서 뭔 혐오 표현이 돌든지 알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네. 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에서도 인터넷에서만 쓰는 혐오 표현을 모든 사람이 쓰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누군가는 건드렸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해한 혐오주의자를 펴낸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함규진 교수님과 함께 이 대혐오 시대를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